안녕하세요. 이번에 AI 소프트웨어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설명을 맡은 이상준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1월 18일 그리고 19일 AI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페스티벌 때 이 AI 소프트웨어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또 시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이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AI 소프트웨어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관련해서 현재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요. 9월 12일 저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현재 10월 16일 목요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그리고 참가 서약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가 1차 평가를 해서 합격자 발표를 10월 20일 날 그래서 한 16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 1차 16개 팀을 선발한 후에 이제 2차로 발표, 평가를 통해서 최종 8개 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창업 이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발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요 내용들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1차는 어떻든 서류평가, 100% 서류평가로 16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요 심사할 때는 내부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6개 팀이 이제 선발이 되면 발표평가. 그래서 그 발표 16개 팀을 대상으로 발표를 통해서 8개 팀을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이때는 내부 심사위원 2명, 그리고 외부 심사위원 1명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분 발표, 그리고 3분 질의응답을 받는 거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최종 페스티벌, 그러니까 이제 11월 18일부터 19일 동안 요 페스티벌을 할 때 19일 날 최종 시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평가표는 기본적으로 요런 형식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창의성, 우수성, 논리성, 활용성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평가를 할 예정이니까요.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거나 발표를 할 때 이런 형식으로 여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발표,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맞춰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 참가 신청서는 간단하게 우리의 과제명이라든가 팀명을 정할 때 그냥 일반 5분 만에 추출하는 콜드브루 커피 머신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어떤 기술을 이용한 어떤 것이라고 써주는 게 좋겠죠. 소닉 사운드 웨이브 기술을 이용해서 5분 만에 추출하는 콜드브루 커피 머신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시니까 이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후에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사인해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작성할 부분이니까 건들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업계획서 있죠? 사업계획서. 자,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일단은 한 장의 요약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는 요약본 표지를 제외하고 5페이지를 넘기면 안 됩니다. 어떻든 여기서 정해진 기준이 요약본은 한 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안에 요 내용들은 5페이지를 넘기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런 파란 글씨는 예시이므로 자유롭게 작성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다 삭제해서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팀명 적고 팀원명 적고 명칭 적고요. 그 다음에 범주에 대해서 뭐 인공지능이면 인공지능, 제조면 제조, 전기전자면 전기전자 등등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템 개요나 그다음 배경 및 필요성, 문제 인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들, 나는 어떤 걸 만들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목표 시장이라든가 사업화 전략, 성장 전략, 그리고 만약에 이미지들이 있으면 어떤 설계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나씩 보면 아이템 개요는 내가 뭐 개발하고자 하는 또는 뭐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그것에 대한 어떤 핵심 기능이나 성능 또는 고객에게 어떤 것을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개조식으로 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배경 및 필요성은 문제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것을 왜 만들게 됐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 고객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기술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걸 어떤 형식으로 우리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인지, 어떤 솔루션, 이 문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기술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요 밑에다가 다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뭐야? 소비자들이 느끼는 문제점은 뭐지? 그래서 그 문제점을 나는 이런 기술로 해결할 거야. 그 기술에 창의적인 것들이 있으시면 되겠죠. 혁신적인 것들이 있으면 되겠죠.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그대로 뭐 만들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나는 기존에 있는 것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적어주시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로 적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간다면 뭐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거야.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거야.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리고 나의 목표 시장, 뭐 이제 그 고객을 세분화해서 그 고객을 타겟팅하고 그 고객에게 나의 포지셔닝을 어디까지 만들 거야. 뭐 STP 전략 또는 4P, 뭐 제품, 유통, 가격, 뭐 촉진, 이런 전략들을 여기에다가 잘 녹여서 사업화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을 보여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기대 효과, 이제 앞으로 요걸 통해서 나는 어떤 기대 효과를 나타낼 거야.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등등, 또는 향후 발전 방향은 어떻게 발전을 할 거야. 1차적으로는
내가 매출을 이 정도 달성할 거고, 이후에 2차, 3차, 4차, 또는 지금의 영역에 있는 제품 제조에서 시작해서 나는 IoT 또는 AI와 접목해서 개인 맞춤형 제품을 만들 거야. 또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이걸 통해서 나는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보면 저희가 예전에 받았던 것 중에 샘플로 한번 보여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좋을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업계획서를 보낼 때 그냥 이렇게 서술식으로 보내요. 그냥 이거 이렇게 보내면 거의 안 봐요. 심사위원분들이. 너무 답답하죠. 나중에 이렇게 조금 만들어줬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보시면 이렇게 뭔가 딱 지금 요약본에 이 문제와 필요성이 뭐지? 우리의 제품의 차별성은 뭐지?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을 기술적으로 구현을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향후 활성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제 그 내용들을 녹일 때 그냥 텍스트만 놓지 마시고 이렇게 데이터들을 조금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넣어주시는 게 좋죠. 그래야 어떤 신뢰성이 가 있고 현재 맞벌이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구나. 정말이야?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 다문화 학생들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수치화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기술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쭉 그거에 대한 우리의 차별화는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집어넣고, 만약에 페이지가 남았다. 출처나 논문, 참고 문헌에 대한 부분들을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아이템 개요에서 이런 우리 제품에 대한 것들을 좀 명칭을 정해줬고 범주에 대해서 정해주면서 소개. 우리 제품은 세계 최초로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그걸 가지고 나는 IoT를 활용해서 스마트폰에서 AS 요청을 할 수 있고 나만의 레시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주 소비층은 누구이고 사용처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해외 수출은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없다면 사용처는 앞으로 어디를 공략할 것이다. 계획 중이다. 이런 거 내도 되고요. 또는 이제 목표 시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경쟁사 대비 차별성에 대해서 해주면서 이미지들을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문제인식이 어떻게 되고 목적은 무엇이며 그걸 통해서 어떤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이제 약간의 고도화를 했던 것들이 있어서 썼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목표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개선과 이건 아니 어쨌든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좀 약간 개조식으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딱 밑줄 긋고 굵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등등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의 전체 로드맵 같은 것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추진 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좀 넣으셔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요까지는 좀 자세한 거고 여러분들 거는 이렇게 보면 아이템 개요,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구체화 방안, 기술적인 부분만 써주셔도 돼요. 그다음 목표 시장이나 사업화 전략, 그리고 이미지가 있으시면 넣어주시고 이렇게 간략하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좀 한눈에 보기 좋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누구나 봤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구나. 그래서 그 문제점을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하겠구나. 그리고 고객이 누구구나. 그래서 그 고객에게 접근을 했을 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이라든가 기대 효과, 비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는 조금 서술식으로 막 길게 쓰지 마시고 간략하게 딱 개조식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들은 굵게 밑줄,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같이 집어넣어서 신뢰성, 사업계획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표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1차 서류 평가를 통해서 16개 팀을 선발할 거고요. 그 16개 팀에서 이제 8개 팀을 발표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분 발표에 3분 질의응답을 받는 거로 하고, 꼭 그 발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발표 시간이 초과되지 않게끔 그 안에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빨리 4분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요. 보통은 4분 50초 딱 요 정도, 5분 딱 전에 끝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까지 고려해서 내용을 압축해 두는 것이 좋고요. 어떻든 발표를 할 때는 전달력 있는 발표를 가지고 명확하게 발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이 너무 빠르거나 또는 이제 작거나 이런 것보다는 핵심을 강조하고 간결한 문장과 적절한 속도를 가지고 발표하는 거. 그리고 발표를 할 때 그냥 한 곳만 쳐다보지 마시고 심사위원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번갈아서, 아까 내부 심사위원 2분과 외부 심사위원 1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 심사위원분들을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또는 청중들이 있다면 청중들도 볼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고 읽는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항상 좀 외워서 본인의 발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명료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그리고 적절한 속도를 가지고 발표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청중들 또는 심사위원분들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해서 아시는 분, 심사위원 한 분과 또는 경영, 비즈니스 쪽에 한 분, 그리고 다른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기술을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기술적인 부분만 강조를 하면 좀 약간 뭔가 루즈할 수 있겠죠. 집중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 그런 수준으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기술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간단히 정의하거나 또는 사례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 모델이나 또는 매출액 이런 것들을 쓸 때는 너무 현실성과 동떨어지게, 갑자기 우리는 100억을 달성하겠습니다. 그 100억을 달성한다는 것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얼마 정도의 매출을 발생할 건데, 그 매출을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떤 영업 전략을 통해서 매장 수를 처음에는 100개의 매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100개의 매장을 달성했을 때 얼마 정도의 매출이 달성할 거고, 그것을 매년 2배 이상씩 확장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5년 안에 얼마 정도의 기본적인 매출을 달성하겠습니다.
근데 그 근거들이 기본적으로는 한번 달성했던 것들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 그게 없다면 구체적으로 나는 영업망을 8개의 도 총판을 가지고 거기에 대리점을 100개의 대리점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통해서 매출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식의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해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팀원 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들을 좀 잘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모르는 질문이나 그런 것들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지금 현재 연구 중이고 향후에 이런 계획들을 포함해서 구체화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발표기 때문에 단정한 복장, 그리고 인사, 감사하다는 표현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시작하면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 팀장 누구입니다. 아니면 우리 팀명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시작과 끝 맺음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런 발표 자료들을 주최 측에게 보냈다고 해서 끝내지 말고 항상 USB에 보조용으로 담아서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당일 이제 그쪽에서 만약에 발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락됐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 다시 대체한다. 어떤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백업하는 자료를 백업해서 가져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발표를 조금 진행한다면 예전에 이제 저희가 했던 발표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음성이라든가 또는 이 발음, 그다음에 톤 이런 것들을 조금 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5분 만에 콜드브루 커피를 추천하는 소닉더치 코리아의 이상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진행을 하면서 바로 진행을 할 때 심사위원분들한테 뭔가 질문을 시작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콜드브루 커피를 마셔보셨나요? 여기서 콜드브루 커피는 차가운 물로 10시간 이상 추출하는 커피를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커피를 마실까요? 그 이유는 차가운 물로 추출하기 때문에 카페인이 적고 마셨을 때 목넘김이 부드러우며 쓴맛이 덜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작 3개월까지 냉장 보관해서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커피, 콜드브루 커피라는 것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은 콜드브루 커피를 아시나요? 또는 콜드브루 커피를 즐겨 드시나요? 질문을 하면서 그 심사위원들의 어떤 심사위원분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제품, 우리의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주고 그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후에 그렇지만
이런 콜드브루 커피도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더운 여름철에 장시간, 10시간 이상 추출로 인해서 세균 번식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네,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 그래. 콜드브루가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 콜드브루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한 바리스타가 텀블러에 커피와 물을 넣고 손으로 흔들어서 커피를 열 에너지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로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글을 보고, 하지만 계속해서 팔로 흔들면 팔이 아프니 뭔가 자동으로 흔들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내가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그 스피커 위에 올려져 있는 컵 안의 물이 그 음악의 비트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라는 것을, 기본적인 스토리가 있으면 그 스토리텔링에 맞춰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을 고민을 했었고, 그 고민을 우연치 않게 인터넷 서핑 중에 한 바리스타가 운동 에너지로도 커피를 추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글을 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우연치 않게 음악을 듣던 중에 스피커 위에 올려져 있는 컵 안의 물이 그 음악의 비트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이제 개발하는구나. 그러면 어떻든 스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 분들이든 아니면 이걸 듣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어떤 기술을 가지고 와서 베낀 것이 아니라 정말 창의적인 뭔가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구나 라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고객들도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팀원들과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의 소닉 사운드 웨이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스피커의 음파장을 자기회로에 연결해서 5분 만에 콜드브루 추출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을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그 기술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기술을 응용해서 어떤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것들, 그리고 만약에 자체적인 기술이 소닉 사운드 웨이브 기술이다 보니까 음악을 연결해서 음악에 맞는 어떤 감성을 전달하고 거기에 맞는 콜드브루 커피를 만들겠습니다. 감성형 콜드브루 커피 머신, 그 다음에 IoT와 연결해서 스마트폰에서 연결을 통해서 언제든지 AS 요청도 할 수 있고 또는 그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레시피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면 그냥 윗부분들은 다 자르고 핵심 기술만 딱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특허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라고 하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아마 아이디어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없을 거니까 빼버리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다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증 결과 이렇다, 또는 기존의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찾아갖고 와서 이런 기술이 이렇게 했더니 효능이 좋았다는 논문을 넣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소비자 테스트 했던 결과가 있으면 소비자들을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더니 맛이 좋다, 향이 좋다 등등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용자 경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우리의 차별성은 5분 만에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리터 이상의 대량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용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의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을 1, 2, 3, 1, 2, 3 이라는 핵심으로 딱 알려주면 중간에 심사위원분들이 그래서 얘의 차별성은 이거구나.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 우리의 목표 시장이 지금 규모가 얼마 정도 돼 있고 연평균 얼마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지 아니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시장인지 당연히 없어지는 시장 또는 줄어드는 시장보다는 우상향, 올라가는 시장에 우리 기술이, 우리 아이템이,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걸 기술화, 사업화 한다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면 좋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뭐 기존에 했던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계획을 써주시면 돼요. 계획. 뭐 앞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출을 얼마 정도 아니면 점유율을 얼마 정도. 이게 조금 힘드시면 이런 부분은 빼버리고 그냥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제품 판매를 통해서 렌탈 사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소니 콜드브루 전문 매장을 통해서 만들겠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비전. 그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천하삼분 가베지게. 이거는 가베, 커피. 그래서 천하를 3개의 커피 시향으로 만들겠습니다. 에스프레소 하면 일본, 핸드드립 하면 죄송합니다. 에스프레소 하면 이탈리아, 핸드드립 하면 일본 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처럼 콜드브루 하면 대한민국이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 소니터치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한다 그러면 명확하게 여기에 비전은 딱 있구나. 그래서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이고 어떤 전술을 쓰겠다라는 목표가 정확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이걸 이제 5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제 장표를 구성해서 어디에 몇 분씩 할 것인지를 이제 딱 시계를 보면서 딱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어펜디스, 그러니까 앞으로 질문이 3분 정도 주어진다 그랬죠? 그 어떤 질문이 올 것인지를 예상 답변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장표들을 거기에 맞춰서 넣어주는 거죠. 뭐 그러면 지금 현재 제품의 뭐 라인업은 어떻게 되나요? 보여주면 되는 거고 향후 어떤 형식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 저가형 제품들이 이렇게 많을 텐데 그 저가형 제품과의 차별성은 뭐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장표에 띄워드리고 국내 경쟁사와의 뭐 차별성이 어떤 게 있나요? 뭐 다시 얘기를 한다거나 해외 경쟁사, 매출에 대한 부분들, 회수 전략,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조금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질문에 대한 것들이 틀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은 좀 뽑아서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장표를 이 뒷부분에 달아서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것 중에서 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장표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그래서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요거는 뭐 제가 했던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었던 거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서비스, 제품 이런 것들은 또 뭐 저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거고 제품에 대한 것들인 거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틀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떻든 간에 기본적인 폼은 저희가 또 나중에 폼을 드리겠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우리 팀원들하고 어떻게 진행을 했고 그 기술을 어떻게 구현했다. 팀원에 대한 부분들은 뭐 굳이 만약에 팀원들이 이제 어떤 역량이 없다면 이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넘어간다거나 뒷부분에다가 그냥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아까 어펜디스 부분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팀원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 오면 이걸 이렇게 띄워놓고, 저희 팀원은 이런 구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팀원은 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런 기술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시장 분석 및 동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수익성 또는 뭐 사회적 가치, 우리는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가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우면 이제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접근 방식으로 가시는 아이디어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 것이다. 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향후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비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마무리로 진행을 하면서 각 그 장표마다의 시간들을 계산해서 어느 부분들이 이제 몇 분에 해당하는지, 뭐 몇 초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됐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대와 그 시간대가 맞다 라고 하면 기존에 연습했던 것처럼 차분하게 쭉 가면 되고요. 만약에 시간이 너무 일찍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말을 조금 더 붙여주는 거죠. 만약에 시간이 너무 오버됐다,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빠르게 핵심만 딱딱딱 얘기하고 맞춰서 시간이 끝날 수 있게끔. 아마 발표장에서는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앞에 비치가 될 거니까 그 시간을 보면서 발표하고 심사위원들하고 눈 마주치고, 청중이 있으면 청중들한테도 눈도 마주쳐 보고, 한 곳만 보지 말고 돌아가면서 시선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것보다는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마디 이야기하고 살짝 옆으로 옮긴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어떻든 명료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핵심만 얘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뭐 마무리를 한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시고, 사업 계획서라든가 또는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제가 또 첨삭을 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 사무실이 18403호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시간 맞춰서 찾아오시면 또 멘토링 또는 멘토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AI 소프트웨어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